새로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게 됐었고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됐는데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을 고를 때 3가지를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육아 담당 시부맘이에요. 오늘 영상은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해요. 이 영상은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다니던 영어 유치원을 7세 졸업반까지 마치지 못하고서 일반 유치원으로 옮기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그냥 정말 부모 입장에서 지금 영어 유치원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고민하게 되실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이 영상은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다는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5살 때 잠시 속초에 살면서 1년 정도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요. 캐나다식 놀이 중심의 영어 유치원이었고 숙제도 없고 학습식이라는 거를 시켜야 하는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놀면서 영어에 노출이 되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지 않았고 또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 실력 자체보다도 영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영어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게 그때 이미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 6살 중간에 위례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새로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게 됐었고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됐는데요. 결과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알파벳 쓰기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ABCD 쓰기를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학습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애기 영어 실력이랑 교육 현장에서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이게 꼭 나쁜 걸까? 이렇게 또 생각해보게 됐었어요. 근데 놀이식 영어 유치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를 공부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언어로 접했던 거죠. 그래서 실력이 정돈돼 있지가 않았지만 그 대신 영어를 즐기는 태도 그거가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6세 중반부터 7세까지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갔어요. 알파벳, 파닉스, 쓰기, 읽기, 기초부터 그냥 차근차근. 이때 제가 유치원에 정말 감사했던 건 아이를 뒤처진 아이로 보지 않아주셨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아이로 보시고 그 지점에서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리딩도 하고 질문을 들으면 이해도 하고 자기 말로 대답도 하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만들어진 실력이 아니고 정말 1년 반 동안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And great teacher, but I really been a flight track. And my teacher named it Henry. And the math teacher put a finger on Henry. And Henry was angry.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바로 교사였어요. 저도 집 근처 여러 곳을 직접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또 원 분위기랑 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도 직접 들어봤는데 이렇게 가서 직접 느낀 것과 그냥 누가 다니는데 괜찮대 이렇게 건너서 들은 얘기랑 정말 많이 달랐어요. 사실 교사가 중요한 건 어디서 뭘 배우든지 간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에서는 그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가 더 크다고 느꼈어요. 저희 아이처럼 영어 경험이 있지만 학습적으로는 기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아이는 이 아이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기초가 부족한 아이로 볼 수도 있고 또 출발점이 다른 아이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에게 후자의 시선을 주셨고 그게 아기의 자신감을 지키면서 실력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건 커리큘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상담받을 때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 말이 그냥 홍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유치원을 보내면서도 아이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한국인 선생님도 외국인 선생님도 정말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말로 배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써보는 경험에 대해서도 이건 저희 남편이 꼭 넣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도 여러 번 다녀왔고 또 미국인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도 6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걸 써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We gotta take a nap. Taking a nap. Okay, now I'm gonna say something. I'm gonna say a part of your body, and I want you to put your beanbag on that part. Ready? 그래서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써볼 수 있는 환경이나 경험을 함께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가 감을 잃지 않게 하려고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 화상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는 영어 수업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영상이나 영어 동요를 틀어두기도 해요. 또 하나 중요했던 건 한국어 수업이 있었던 점이에요. 영어 유치원 다니다가 한국어 어휘나 그 표현이 부족해서 초등학교 가서 힘들어한다는 경우를 종종 들었거든요. 저희가 보낸 유치원은 영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도 수업으로 보충을 해줘서 균형을 잡아줬어요. 저는 이 부분이 엄마 마음의 불안도 줄이고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환경이에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 깨끗한지 또 교실에 채광이 잘 드는지 유치원 전체 분위기가 밝은지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이가 가기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가 이런 환경에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영어 유치원을 고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디가 좋다더라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의 교육 기준을 먼저 세우고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있으면 영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교육 목표가 이른 나이에 영어 실력과 원어민 발음을 갖추는 것이라면 그 목표에 맞는 기간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게 영어 유치원이라면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의 정서나 또 놀이 그리고 전반적인 균형이 더 중요하다면 또 다른 선택이 맞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원이라는 공간의 환경뿐만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의 자체가 아이에게 영향을 다 같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미 잘하는 아이 기준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그 기준부터 세우고 기관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보면 영어 유치원을 고를 때 저는 이 3가지를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교사, 두 번째 언어의 균형,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가 하루를 보내는 환경. 저희 둘째는 이제 19개월이에요. 첫째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봤기 때문에 둘째는 제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벌써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예비 부모님들, 초보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이들 결국 같이 커가잖아요. 이 영상이 지금 당장 선택을 위한 영상이 아니어도 나중에 고민하실 때 기준 하나쯤은 꼭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